퇴근 후 조용히 휴대전화를 열어봅니다. 증권 앱 아이콘을 한참 바라만 봅니다. 선뜻 누르지 못합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변에서 수익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사이 지수가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는 화면을 닫아버렸고 누군가는 아예 앱을 삭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요즘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을 아예 안 산 사람이 더 편안해 보이는 걸까요? 또 하나입니다. 손실을 봤는데도 팔지 않고 그냥 들고 가겠다는 분들이 왜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의 핵심은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일상이 된 시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뿐 아니라 앞으로 노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최근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과 밸류업 기조,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의 동반 상승이 겹치면서 지수는 9,00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지수는 6,00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가 총 57번 발동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의 기록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역시 7차례나 발동됐습니다. 이 또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숫자만 봐도 올해 상반기가 얼마나 불안정한 장세였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이 원래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변동성은 시장 참여자 대부분에게도 낯선 수준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반응도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올라탔던 투자자들은 수익을 그대로 반납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름 휴가로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바꾼 가정도 있습니다. 반면 이 흐름에 올라타지 않았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소외됨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는 심리입니다. 과거에는 남들이 오를 때 나만 못 사면 초조해지는 포모 현상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현금을 지킨 것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심리를 최근에는 조모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대형주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지수 하락의 충격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제도도 일부 손질됐습니다. 기본 예탁금이 상향되고 매매 단위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이미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아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 함께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하락장을 보면서 그저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진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이달 들어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은 1조 4,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0일 거래일 만에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국내 증시를 이끌던 대표 반도체주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발을 뺀 자금이 고스란히 미국의 빅테크와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연초 27조 4천억 원 수준이었던 신용공여잔고는 최근 34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26.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반대 매매 금액은
81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무려 166.7%나 급증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규모가 커진 만큼 강제 청산 위험에 노출된 투자자도 함께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그럼 이번 사태는 그냥 개별 종목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의 등락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기초 체력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의 동반 상승에 기대어 빠르게 오른 지수가 대외 변동성 앞에서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번 하락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신호는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방식과 위험 관리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수익률보다 변동성 관리가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의 자금 이동을 두고 국내 증시를 완전히 떠나는 흐름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한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 역시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양국 시장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급한 결론보다는 흐름을 차분히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하락장은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대하는 태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주식 이야기는 즐거운 화제였습니다. 수익을 자랑하고 다음 목표가를 이야기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계좌를 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심리가 새롭게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소식의 핵심은 누가 수익을 냈고 누가 손실을 봤는지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일상이 된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산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노후 준비 방식에도 서서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금이 흘러가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을 대하는 개인들의 습관 역시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수가 오르고 내렸다는 사실보다 왜 지금 이런 심리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시청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 남아 계신가요? 아니면 잠시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변동성 관리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흔들리는 시장일수록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